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뜨겁게 달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넘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제조 사업까지 지금 부활을 앞두고 있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세계 최초 유리기판 독점 기술을 개발한 이 기업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팹리스가 지난 수년 동안 TSMC에 굉장히 불만이 컸습니다. 사실상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던 상황에서 TSMC가 파운드리 판가를 대폭 올려도 빅테크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가격을 그냥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최근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겠다. 그러면서 차세대 파운드리 경쟁에 있어서 이 유리기판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겠는데요. 대만은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그러니까 TSMC는 자기네들의 주요 협력사들 그리고 이제 일부 기업들을 TSMC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겠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과 함께 지금 이 유리기판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특히나 AI 반도체의 제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TSMC에서 다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한국도 물론이고 미국도 굉장히 불편하고 일본도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이 뭉쳐가지고 대만의 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뺏겠다, 패권을 뺏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상이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유리기판 상용화에 난제가 많죠. 그래서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값비싼 전공정의 첨단 기술이 패키징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전에 삼성전자 비전 2030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는 일찍이 전 세계의 압도적인 1위인데 이 비전 2030이라는 거는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TSMC를 넘어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TSMC는 AI 반도체 제조를 100%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그리고 파운드리 점유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10%대, 지금 TSMC는 역대 최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능하냐 하겠는데, 유리기판을 선점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가 실제로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전 2030입니다. 글로벌 팹리스, 지금까지 TSMC의 공급량이라고 하던가 가격 책정에 불만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유기기판,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의 첨단 패키징 공정은 현재 사실상 TSMC가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유기기판 기반의 첨단 패키징 공급량이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TSMC가 계속 이 캐파를 2배, 3배 늘리고는 있는데 워낙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AI 반도체 수요가 이 공급량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이 유기기판 첨단 패키징의 병목 해결을 위해서 유리기판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유리기판 패키징은 반도체 칩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TSMC 쪽에서 사실 미세 공정, 그러니까
전공정 부분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첨단 패키징으로 잘 패키징을 해줘야 그게 반도체 성능이 지금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첨단 패키징 공정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개발해가지고 오사트 업체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TSMC의 첨단 패키징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공급량을 대폭 늘리게 되면서 이 병목 현상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목 현상이 너무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공급량이 막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뭐 그냥 5배, 7배 이렇게 뛰고 있겠죠. 현재 파운드리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첨단 패키징 병목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거죠. 당장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에 100만 원 넘는 것도 굉장히 뭐 얼마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 지금 애플 최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패권 전쟁이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대만과 한미일 연합군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 유리 중간 기판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서 유리 코어 기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파일럿 라인이 주요 기업들에서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2027년이죠. 대면적 유리 기판 패키징이 생산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유리 기판과 그리고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인텔과 동맹까지 추진을 하고 있겠다. 그래서 유리 기판의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기판에다가, 그러니까 유리가 사실 전기가 통하지를 않죠. 매끈한 그런 성질이기는 한데, 매끈한 성질인 만큼 다른 금속하고 잘 물리적으로 결합을 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유리기판에다가 전기적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리 같은 물질로 이런 것들을 방막을 증착해 줄 필요가 있겠거든요. 근데 유리 소재 특성상 표면이 매끈해가지고 방막 증착 기술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서 이 유리와 증착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결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래서 스퍼터 공정을 활용을 하게 되는 새로운 증착 방식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스퍼터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분자끼리 결합을 시켜버리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구리랑 아예 유리를 분자적으로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거를 결합을 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방막 증착이 한 방에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대신 이 기술이 굉장히 비쌉니다. 스퍼터링 공법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싼 반도체 전공정에서나 쓰이는 기술이었는데, 이게 지금 아니면은 첨단 패키징 쪽에서만 활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리 기판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태생이 기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PCB에다가 이 정도 비싼 기술력을 도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반도체 업계의 고민인데, 어차피 AI 반도체가 겁나 비싸기 때문에 최신 기술은 총동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전공정 기업들 중에서 첨단 패키징, 이런 유리기판 쪽으로 적용이 되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매출 증가액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유리기판은 최상위 반도체 패키징에다가 활용을 하는 상황이 있어서 회로가 매우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판 회로가 반도체 수준으로 굉장히 얇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있고, 유리기판에다가 이제 회로를 따기 위해 가지고 ABF라는 이제 절연 필름을 부착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구리층을 올린 다음에 회로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회로를 그려 놓고, 그 다음에 회로가 아닌 부분들은 깎아내야 되잖아요. 식각을 이제 딱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드층 식각을 위해 가지고 플래시 에칭 공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깎게 되면서 이게 그냥 쉽게
세로로만 이렇게 파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안에까지 이런 식으로 파먹고 들어가요. 파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판이 가공이 되는 과정에서 워낙 회로가 얇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기판을 이런 에칭 공정에서 원래도 이 플래시 에칭 공정을 통해서 파먹기도 했어요. 근데 원래 기판 회로가 기존의 기판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두꺼웠죠. 그러니까 파내는 과정에서 이 정도 파먹어 버린다라고 하더라도 어찌 되었건 남아있으니까 기판 회로가 잘 이 전기적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AI 최첨단 반도체에다가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반도체 회로가 아니라 기판 회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얇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플래시 에칭 식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예 이 회로가 탈락이 되어버리면서 전기 회로가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명 이제 사이드 로스라고 하는 오류, 수율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스퍼터링 공법이 유리 기판에다가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원래 스퍼터링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유리기판에 이미 지금 쓰이고 있었습니다. TGV 공정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유리기판을 만들고 코어와 아래쪽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직으로 뚫어버리죠,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구리로 이런 식으로 채워주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스퍼터링 공법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ABF 필름하고 회로를 그리게 되는 이 부분에도 지금 이 플라즈마 공법이 필요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 ABF와 유리 기판 간의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절연 필름이죠. 이 필름과 유리 기판 간의 열에 따른 팽창 비율이 다릅니다. 어찌 되었건 이건 또 이제 유기 소재니까. 그래서 스퍼터링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결합을 여기에다 만들어 놔야 되고, 이게 가능해야 유리 기판의 수율, 신뢰성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원래도 전공정에 쓰이는 기술이다 보니까 첨단 장비예요. 이게 스퍼터링 장비가 굉장히 첨단 장비인데, 사실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 급등을 했었던 뭐 한미 반도체라고 하던가 이런 장비들이 대부분 첨단 패키징, 그러니까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 장비들이 지금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 전공정 장비들이 비싸고 최고의 기술력들이 부각이 되게 됐었는데, 시대가 지나게 되면서 이 패키징, 첨단 패키징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공정 시장이 더 이제 확대가 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후공정까지 첨단 패키징의 확대에 따라 가지고 전공정 시장이 대폭 확대가 되고 있겠다. 전공정에 쓰이는 이런 장비들의 시장이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첨단 패키징에다 쓰였지 기판 제조 공정에다가는 쓰이지 않았었던 공법인데, 이게 이제 유리기판 난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대폭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이 높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기판을 적용을 하는 것만으로 AI 반도체의 극적인 성능 개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이 이제 애플을 넘어 글로벌 시가총액 2위에 등극을 하게 됐죠. 구글이 이제 자기네 자체 반도체인 TPU만을 활용을 해서, 엔비디아 칩 없이 TPU만 활용을 해서 제미나이 3.0 버전을 개발을 했는데, 모든 그 벤치마크 점수에서 챗GPT 최신 버전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주게 됐었죠. 이런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수적인 거는 아니겠구나 하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TPU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패키징을 TSMC보다 먼저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TPU 개발 기업들이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다가 AI 반도체 제조를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점유율이 대폭 확대가 가능해지게 된다. 2030년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로 비전 2030 목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리기판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현재 지금 점유율 판도가 급격하게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층 방막 증착 장비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해당 증착 장비가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 쪽으로 쓰였는데,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첨단 패키징 쪽으로 매출이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TSMC로 추정이 되는 대만 반도체 기업에도 ALD 증착 장비를 공급을 했고요. 지금 이 ALD 장비는 2나노 미세 공정의 필수 장비로 평가를 받고 있겠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과 함께 유리기판 증착 장비,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스퍼터 장비 최종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겠다. 업계 증착 장비 쪽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에서도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텍플러스입니다. 북미향 대면적 기판 검사 장비 단독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밸류체인 검사 장비 내에서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대면적 검사 장비에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유리기판 쪽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생산성 효율을 위한 대면적 패키징이 의미가 있게 된다. 그래서 유리기판 대면적 패키징 검사 장비 직접 개발을 한 기업이겠고요. 지금 현재 대만 오사트 기업에다가 첨단 패키징 검사 장비 공급을 했는데, 해당 부분이 결국에 TSMC에서 지금 이제 벤더에다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TSMC 쪽으로 직납이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여러분들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들 드리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지금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찍어 드린 우림 PTS 이틀 만에 30% 이상 급등 나왔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단타니까 너무 많은 금액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찍어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매일 아침 단타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100%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죠. 이거 누르시면은 텔레그램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타 정보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오늘 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